네, 안녕하십니까. 이 브리핑 14번째 시간입니다. 제 썸네일이나 그 영상의 썸네일이나 초반에 나온 사진은 누군지 아시죠? 예,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했던 유명한 선거 캠페인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죠. It's the economy stupid 라고 해서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캠페인이 사람들에게 잘 먹혀가지고 결국은 조지 부시 대통령을 물리치고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을 물리치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그때 이 캠페인의 이 문구가 사람들한테 먹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정확한 맥락을 집어서 그대로 가려운 것을 긁어줬기 때문입니다. 요즘 온라인 수업하시면서 고민이 많으시죠? 여기서 온라인 수업이라는 걸 잠깐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지금 하는 온라인 수업은 크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하고 자료 제시형 수업이 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흔히 말하는 저희가 플랫폼으로 쓰고 있는 줌이나 구글 미트 등이 있겠죠. 그리고 자료 제시형은 뭐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겁니다. 뭐 이학습터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사회적으로나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요구하시죠. 그것을 더 바라시죠. 그리고 그 수업이 더 우월하고 좋은 수업처럼 느껴지고요. 뭐 그것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의 형식이죠. 그 수업의 형식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걱정이 돼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수업이 우월할까요? 어느 수업이 더 좋을까요? 사실 그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 표현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에서는 온라인 수업 중에서도 이런 수업을 distance class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원거리 수업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저희가 흔히 통용되는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엄밀히 말하면 실시간 리얼타임은 아니잖아요. 줌이나 구글 미트도. 사용해 보신 선생님들 아실 겁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어느 수업이 더 좋은 수업일까요? 누군가가 원하는 수업이 아니라 어느 수업이 좋은 수업일까요? 사실 그것은 누구도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알 수도 없을 겁니다. 왜냐? 수업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변인이 있기 때문이죠. 어느 학급에서는 학급, 학생 요소,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이러한 모든 요건들을 고려해가지고 수업이 진행돼야 됩니다. 어느 지역, 어느 학생, 어느 선생님하고는 잘 맞는 게, 우린 자료 제시형이 잘 맞아. 그래요? 그럼 소통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 소통. 우리는 이미 밴드를 통해서도 잘 되고 있고, 나는 문자나 전화가 더 편해. 그리고 우리는 뭐 단체 카톡방도 있어서 메신저가 있어가지고 그걸로도 소통이 서로 잘 되고 있어요. 피드백도 잘 되고. 또 어느 곳에서는 나는 이런 IT 기기 다루는 게 익숙해. 노트북 두세 개 놓고 옆에 아이패드 놓고서 나는 애들하고 신나게 떠들면서 채팅하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메시지 주고받고 수업하는 게 더 잘 돼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학생들도 그걸 좋아한다면 그 수업이 맞는 수업이 되는 겁니다. 어느 수업이 딱 지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잘 아시죠, 선생님들? 수업이라는 것은, 수업의 방식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사가 만들어가는 거죠. 누군가 떡장에서 이 수업이 딱 좋아.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토론식 수업이 좋을 수도 있고, 토의 수업이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일제식 수업이 좋을 때도 있는 겁니다. 저 역시 줌이나 구글 미트를 사용하는 수업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지요. 특히 몇몇 관리자분들께서 이러한 수업의 형식을 정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강요하는 몇몇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분들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요, 교사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학부모님들이나 일반 사회에서 교사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교사를 믿지 못하는 것은 뭐 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교육 현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분들이 오해하고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주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관리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교사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선생님들을 믿지 못한다는 건 이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감이 없으신 겁니다. 어떤 자신감? 그 누구도 접해보지 못한 시대입니다.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런 수업이 진행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속칭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니까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니까 학부모님들이나 사회의 주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견을 제시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카페의 학부모님들이나 목소리 크신 주장이 강하신 학부모님들이 요구를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분들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거니까요. 컷.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넣으시면은 민원이라는 게 뭐 나쁜 뜻도 있을 수 있지만 좋은 뜻으로 요구사항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분들이 잘 대응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학교는 이러이러한 실정이나 이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또 한번 논의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학부모님들의 불안감도 많이 해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선생님들은 의문을 가질 겁니다. 야, 너는 뭔데? 네가 뭔데 이런 말 하니?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4월달부터 본의 아니게 유튜버가 됐죠. 대략 이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 약 220편 정도, 200편이 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2편 이상씩 만든 것 같아요. 초반에는 뿌듯했습니다. 와, 내가 이런 걸 다 만들다니.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은 댓글로 체크하고 댓글로 바로 달아줬습니다. 나름 보람도 느끼고 즐거웠습니다. 솔직히 힘들었지만 힘든 건 정말 힘들었죠.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점차 저도 배워갔습니다. 뭔가 부족한데 뭔가 좀 더 발전시킬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저는 원래 자료 제시형을 선호했던 사람인데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수업도 병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을 병행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료 제시형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 흔히 말하는 뭐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하든지 무슨 거꾸로 수업이 뭐든지 어떤 내용이든 뭐 용어는 좋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만들던 자료는 계속 만들면서 거기다 온라인을 한번 접목시켜 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선생님들이 이러십니다. 하다 보면 문제점, 개선점을 찾아내고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테두리에 갇히는 순간에 거기서 우리의 발전은, 우리의 교육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정체가 됩니다. 그냥 놔두세요. 우리 선생님들 그냥 놔두셔도 다 열심히 하십니다. 물론 그 중에 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이 방송, 이 영상조차 보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제발 냅두셔요. 우리를 선생님들 냅두세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 잘 나갈 겁니다. 걱정될 수도 있죠. 몇몇 선생님들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비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몇몇 선생님들한테만 요구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라. 그런 자신감 없으니까 전체 선생님 다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해라라고 강요는 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자체 발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교직생활 20년 동안 얻었던 경험 20년 동안 얻었던 결론입니다. 물론 앞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바뀌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교육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교육은 신앙이 아니에요. 과학입니다. 교육을 신화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육 신화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경험을 통해서 검증되고 그럼으로써 더 발전돼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지 어떤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이 힘든 과정을 저희가 슬기롭게 지낸다면, 견뎌낸다면 저는 저희 공교육의 질이 한 단계 더 발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